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날씨가 매섭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이 부결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과 불법에 관련된 사항을 수사하고 심판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권정당이 될 수 있는지, 개인적으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는지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윤 정권이 처음 출발했을 때 소수당으로 출발했습니다. 103석으로. 그랬으면 다수당이 되기 위한 행정적인 노력, 우회주의를 실천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다수당으로 거듭나야 됐습니다. 과연 그렇게 했는지 스스로 자신을 돌이켜 봐야 합니다. 행정을 국민들이 위임을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선출에 의해서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2년을 행정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었는지 돌이켜보시고, 국회에서 의회 활동 과정에서 소수당이지만 의회주의를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먼저 돌이켜 봐야 됩니다. 다수당이 입법 독재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다음번에는 국민의 지지를 더 받아서 다수당이 돼서 본인들이 실천하고자 했던, 펼치고자 했던 사회와 나라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국민은 입법부에는 야당의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돌이켜 봐야 됩니다. 지금에 와서 소수당이 돼서 행정부로서의 할 수 있는 한계도 느끼고 국회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느끼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국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먼저 생각을 해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을 보듬고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경제 생태계를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2년 반 동안 국민을 보았는지 기업을 보았는지 돌이켜봐야 됩니다.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만 추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아스팔트로 나온 것이고 불의에 저항하는 겁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경제도 없는 겁니다. 생태계를 받아들이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국민들이 선택을 해준 국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나가면서 합의점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와서 내란이라고 하는 위헌과 명품 의혹, 양평 고속도로 의혹, 주가 조작 의혹, 그리고 여러 가지 의혹들을 특검을 통해서 밝히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면 과연 국민들이 기회를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의문이 듭니다. 일부 극우화된 지지층을 배경으로 보수 정당이 나간다면 한국에 과연 보수가 설 자리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전한 이념을 발전시키고 한국이 세계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보수의 가치를 창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국의 혼란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외치는 목소리를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보수는 이 땅에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국의 진보 세력만 있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건전한 보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한 진보가 있고 그래서 서로 토의하고 논쟁하면서 함께 발전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나라에 어르신이 없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구심점이 없어 보여요. 저는 민족의 어르신이 김구 선생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동영상을 하면서 정치나 경제, 사회, 문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김구 선생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는 겁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백그라운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양비론이 아니냐 이렇게도 보실 수 있지만 저는 민족과 결애라고 하는 잊혀지고 사라진 말, 단어를 다시 복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역사가 많이 왜곡됐습니다. 윤 정권이 과거와 역사를 팔았어요.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다시 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시국입니다. 국민의 단결이 더 필요할 때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본인이 지금 버거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그것도 인연입니다. 받아들였으면 정의롭게 하세요. 제가 정의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요. 전두환의 정의, 이명박의 경제, 윤석열의 자유,
저는 다 쓰레기들이라고 봅니다. 과연 본인들이 내세웠던 그러한 가치가 국민들한테 정의롭게 다가갔는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들만 보았고 자신들이 추구하는 집단만 생각하는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국민이 엄하게 심판하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이 한마음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내란 혐의자는 학교 운동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스스로 철조망을 치고 교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국민으로서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마지막까지. 그런 생각이 들고, 제가 수치로 따져보니까 윤 정권이 출발할 때 우리나라 브랜드 가치가 6,200조였는데요. 2년 반 지난 다음에 저는 반토막 났다고 생각해요. 3,100조. 내란 비상계엄을 일으킨 게 딱 1000일 만에, 정권 출발한 지 1000일 만에 비상계엄을 일으켰는데요. 그러면 하루에 3조씩 까먹은 겁니다. 하루에 3조씩을 탕진한 정부, 그리고 오늘도 3조씩을 까먹는 정부, 정권, 당연히 심판해야죠. 벌어도 못할 판에. 우리나라가 지금 유니콘 기업이 새로 나타나는 데 있습니까? 김대중 대통령님 2000년도 IT 강국 만들어 놓고 22개의 유니콘 기업이 나온 상태에서 지난 10년간 나온 데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전쟁 중인 과정에서도 4곳, 6곳씩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의 첨단 회사들이 들어온 곳이 한 곳이라도 있나요? 산업이 공동화되고 제조업이 공동화되는 상황입니다. 아무리 돈으로 부동산을 바치고 내수를 회복을 하기 위해서 재정을 풀어도 산업이 공동화되고 제조업이 공동화된 상태에서는 승소효과도 없을 뿐더러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겁니다. 토양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베이스가, 인프라가 새롭게 형성되지 않는 한 어떠한 정책도 실효성이 없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의 정치 생태계도 붕괴됐고 경제 생태계도 저는 붕괴됐고 사회적인 이념의 생태계도 붕괴됐다고 봅니다. 다 회복해야 됩니다. 그 중심에 윤석열이 있는 겁니다. 빠른 시간 내에 체포하고 구속하고 심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의혹이 있는, 국정농단에 의혹이 있는 아내와 일가들, 이너서클들은, 부역자들 모두 심판받아야 됩니다. 책임을 묻지 않은 상태에서 새롭게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건전한 정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새로운 청년들이 들어와야 되고, 경제 생태계, AI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 겁니다.
사회적인 이념 갈등을 회복하는데, 통합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얼마만큼 시간이 걸려도 그것은 가야 될 숙명의 길입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극복을 하기 위해서 정치권이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이 왜 길거리에 나와서 밤을 지새우고 외치는가,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민족과 역사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상무 고난대행은 87년도 민주화를 같이 하고 지켜본 사람 아닙니까? 같은 세대로. 그러면 지금 뭐가 문제고 어떻게 가면 나라가 바로 서는지 알 거 아닙니까?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 올바른 선택을 해서 그나마 마지막 공직 생활에 국민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